당뇨에 좋은 식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혈당을 바로 직결해서 올리는 게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신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한식을 잘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죽어가던 혈관도 살리는 음식은 뭔가요? 4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미인데 현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드시죠. 현미에는 대표 성분이 피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해서 경쟁적으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피토스테롤을 섭취한 그룹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신 현미는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콩입니다. 밥에다가 간단하게 콩 넣어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챙겨 드실 수 있는데 대두, 서리태, 강낭콩 등 다양한 콩류에는 혈관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두 단백질,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처방에도 삼두해정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인데 이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 3가지가 삼두가 3가지 콩이란 뜻이거든요. 첫 번째가 녹두, 그리고 팥, 그리고 검정콩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해독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삼두해정탕입니다. 실제 최근에 숙취 해소제로도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삼두해정탕인데 요거 드시면 해독이 되고 독소가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콩을 먹는 게 좋아 라고 하면 밥에다 넣어서 드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차로 마시고 싶어 그럼 녹두, 팥, 검정콩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그다음에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인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초는 하루에 1~2숟가락 정도 드시면 되겠고 식전에 드시면 혈당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속이 쓰리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고 또 희석해서 연하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미역인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혈당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미역에는 칼슘과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혈관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관에 최악인 음식은 넓게 보면 가공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자연에서 길러진 음식을 가져다가 조리해서 먹은 음식 말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음식들은 혈관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경우가 많아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이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 첫 번째가 마가린으로 요리하는 음식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과점에 있는 빵이나 쿠키, 머핀, 케이크 이런 음식들, 그리고 세 번째가 스낵, 과자, 팝콘 이런 거에도 트랜스 지방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튀긴 것들, 4번째 튀김류, 감자튀김이나 치킨에도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굉장히 피하셔야겠는데 트랜스 지방을 자꾸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려면 식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서 스파이크를 낮추는 건데 그러려면 휴대하기가 편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다녀야 식사하기 전에 잠깐만 이러면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운 달걀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구운 달걀은 한 판으로도 팔거든요. 그거 사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외식을 하게 될 때, 밥을 좀 많이 먹게 될 때, 그럴 때 식전에 까서 드시면 되고 한두 알만 먹어도 포만감이 어느 정도 생기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 환자가 저녁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녁에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소화기를 비워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소화기를 비우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뇌가 숙면을 못 한다고 합니다. 뇌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뇌도 소화에 자꾸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을 도통하지 못해서 혈당도 올라갑니다. 소화기도 비울 수 있고 뇌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금식은 꼭 하셔야 되겠고요.
저녁 식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뒤에 3-4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안 먹는다. 이게 바로 식후 3-4시간 금식이고요. 그럼 몇 시간을 그럼 총 금식을 해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7-8시간 자잖아요. 그리고 한 3-4시간 정도 금식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12시간을 공복을 할 수가 있어요.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하는 걸 가장 권해드립니다. 당뇨를 이기는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당뇨에 좋은 식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혈당을 바로 직결해서 올리는 게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신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한식을 잘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한식을 먹을 때 3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슬기롭게 한식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을 5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잡곡 그리고 콩 이렇게 넣어서 대신에 소화가 잘 돼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잡곡인데 소화도 잘 되는 그런 잡곡들을 적절하게 넣어서 식사를 하시면 그래도 혈당이 많이 치솟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구운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부라든지 야채 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거꾸로 식사만 잘 활용하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리법 중요해요. 우리가 한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고추장 달지 않나요? 아니면 국이 짜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설탕 안 쓰거나 덜 쓰거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제소금 안 쓰시면 되고 다른 걸로 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름 덜 써서 덜 기름지게 조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조리해서 드시면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한식을 우리가 슬기롭게 일상에서 엄청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식을 가지고도 잘 혈당 관리를 슬기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 낮추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요? 사실 어떤 운동은 당뇨에 좋고 뭐 이건 안 좋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당뇨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근데 현대인들이 또 바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력과 유산소가 동시에 되는 운동들을 하시면 제가 인바디를 환자분들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체지방은 줄고요. 지방이 타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근육량은 높아져요. 근육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짧게 15분, 20분만 해도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이라는 거를 환자분들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뭐 자전거 타기나 뭐 절운동이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 혹은 빠르게 걷기 이런 운동들 15분, 20분만 하셔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Look Ahead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당뇨를 한 번이라도 관해를 한 사람이 심장질환 발생률은 40% 그리고 신장질환 발생률은 33%가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를 관리하는 이유는 합병증을 낮추기 위함인데 당뇨를 관해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한 번 관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관해가 됐는데 그 뒤에 다시 재발을 하더라도 이 한 번의 관해 경험이 합병증 위험을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를 평생 그냥 그저 관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번 관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믿음, 그리고 실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당뇨가 재발되면 또 당뇨를 관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강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 관해, 당뇨 졸업 꼭 이뤄주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를 관해하고 졸업하는 그 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